신하님이 이제 선택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내려라 이거. 내 마지막 연애가 언제쯤 있었어요? 15일 전에 헤어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15일 만난 여자 아 15일도? 그런 거 쳐주니까 5일도 쳐주니까 아 짧게밖에 안 만났네. 그나마 좀 오래 만났던 게 21살 때 군대 가는데 그게 한 2달 만났는데 아 신하님은 최고 오래 만난 게 2달이야? 6개월인데 그거 고등학생 때 그러면 연애 기간이 무지 짧으신데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외였어. 지금 신하님이 연애 기간이 되게 짧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신하님 연애 지금 한지 오래됐구나. 근데 다 되게 짧고 금방 헤어졌잖아요. 근데 보통 그 정도면은 그거예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다. 그래도 신하님은 그걸 인정을 하는 편이시네. 문제되는 예. 사람들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예,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잘못을 남한테만 찾으려고 하니까. 저도 20대 땐 그랬어요. 사소한 걸로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때는 몰랐죠.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죠. 여자 때문이다. 걔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나이 들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야 내가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걸 고쳐보려고 노력도 하고. 남 탓해버리면은 자기 발전이 없는 거지. 그게 20살 때와 30살 때 예. 지금 나처럼 50대 때가 다를 거예요. 경험 수치에 따라서. 예. 그래도 신하님이 지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시네. 보통은 제가 까인 게 많았죠. 5일 만난 그 친구는요. 저보다 5살 연하였거든요. 본인이 관심을 보여서 이제 제가 만난 거였는데 5일차 되니까 장문의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남자들은 되게 두 가지로 여자하고 싸우더라고요. 돈 문제하고 부부관계 문제. 대다수 이거에서 충돌이 나는데 남성들은 특히 또 부부관계는 남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웬만하면 부부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진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 남자들은 거기서 굉장히 이제 좀 화도 내고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려고도 하고 그래요. 남자들한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풀어진 모습이나 너무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막 집에 뭐 소파에서도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든가 그런 모습 안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신하님도 서로 이제 마음의 그것이 쌓일 때까지는 서로 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에 몰랐던 걸 하나 알게 됐어요. 베트남 이제 여성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신하님 호텔방에서 예. 어떤 복장으로 있으세요? 저 그냥 반바지에 그냥 편한 티 입고 있죠. 오, 그 확 안 벗고 팬티만 입고 그러진 않으시네? 어렸을 때 그랬죠. 그렇죠. 어렸을 때. 저도 이번에 이걸 알았어요. 베트남 여성들은 암만 부부래도 초창기 때는 팬티만 입고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네. 반바지라도 뭐 이렇게 입어줘야지 상의는 괜찮대요. 근데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에 아내분 만나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실 때 초창기는 반바지 입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직도 긴장 안 되세요? 덤덤한데. 우리 신랑님 강심장이네. 저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맞선장 가서 딱 앉으면은 이제 엄청 떨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조급해하면은 될 것도 안 되고 하니까 긴장 안 하려고 하죠. 어제 우리 신랑님 한 분이 한국으로 가셨어요. 네. 공항에서 헤어졌는데 신부님이 차에서 호텔로 돌아오는데 신부님이 차에서 막 우는 거야. 감정 신부님은 생긴 거죠. 예. 아마 신랑님도 많이 아쉬웠을 거야. 그 헤어짐이. 근데 남자들이 막 울기는 그렇잖아요. 직접 우는 남자들도 있어요. 신랑님들 중에. 이게 운다고 그들의 사랑이 진정이 있고 안 운다고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거죠. 더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운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15년 전부터 실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 좀 없긴 해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얘도 혹시 그럴까? 이런 마음도 좀 있고. 신랑 우리가 지금 맞선 볼 때 신랑이 커피를 드실래요? 주스를 드실래요? 뭘 먹겠어요? 그냥 물이면 돼요? 여자들은 낭만을 좀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한국에선 다 죽은 낭만이요? 우리나라 죽었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한국.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자, 신랑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팅 했던 게 35살 때, 재작년이거든요.
한 살 위 누나였는데 이제 그 나이쯤 돼서 소개팅하면 어느 정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현실적이다 보니까 바로 컷하더라고요. 제가 이 업을 해보면은 신랑님이 갖고 있는 호감도, 신부님이 신랑님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이게 많이 바뀌어요. 내가 내 아내한테 호감도가 좀 낮으면 신랑님도 양보 많이 안 하시게 될 거야. 굳이 내가 뭐 이것까지 해야 돼? 신랑님이 만약에 신부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면 신랑님도 양보할 마음이 있을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신랑님도 신부님에 대한 호감도가 있으셔야만 되시는 거고, 또한 신부가 신랑님도 호감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 결혼의 뭐 진정성. 신부가 나하고에 대한 결혼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를 우리 많이 고민하고 그걸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신부의 하나의 행동을 갖고 그걸 판단 내릴 수는 없는데,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이 여성은 나한테 호감이 없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유튜브나 어떤 사람들 대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밤의 부부관계. 신부가 신랑님한테 전혀 호감도가 없다면 아마 해도 밤의 부부관계를 생각이 별로 없으실 거야. 이게 남자고 여자고 다르잖아요. 남자는 내가 이 여성한테 사랑이라는 느낌이 없어도 그 여성과 부부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여성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걸 느끼는 게 신랑님이 신부님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신랑님의 생각과 어떤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한 고려가 한데. 그렇죠. 제가 느끼는 게 신랑님이 신부님하고 앞으로 싸울 일도 많고 오해도 많을 텐데, 그 오해와 싸움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미처 몰랐던 걸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신랑님과 저거 아침 먹을 때도 신랑님이 점원이 그릇을 치워주는데 빨리 우리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베트남은요 그릇이나 이런 것들 좀 빨리빨리 치워주는 문화예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해버리면, 신랑님은 그런 설명이 없었다면 신랑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절반은 농담이었습니다. 신부하고도 똑같아요. 지금 신랑님 농담 얘기했잖아요. 네. 신랑님이 신부님한테 농담을 했는데 신부가 그걸 농담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이게 농담이에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야 이제 그런 게 성립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아내한테 농담을 했으면 아내가 그걸 농담이라고 느꼈으면 이게 아주 그냥 잘하신 건데, 나는 농담인데 이쪽은 진실로 받아들이면 그게 큰 오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농담하는 것을 아내가 농담으로 느낄 수 있게 어떻게 해보셔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신부들은 굉장히 큰 오해가 생겨요. 신랑님 앞으로 신부님하고 번역기를 쓰실 텐데, 이 번역기도 신랑님들마다 다 달라요. 이걸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번역기로 농담하거나 안 좋은 표현이나 맞춤법, 그 다음에 오타도 내지 마시고, 그래야 제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몇 번씩 검증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신랑님 한 분이 아내가 해바라기 먹는 모습이 다람쥐 같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근데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으면 더러운 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신부가 거기서 화가 확 난 거예요. 그 신부가 그 글 하나 갖고 화를 내진 않았을 거예요. 누적이 된 거지. 계속 신랑님은 신부님한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했는데, 그게 번역이 잘못되니까 이 신부는 계속 그것이 누적이 되다가 거기 더러운 쥐에 폭발을 한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 번역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번역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간단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문장 조금만 길어지면은 검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신랑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맞선 보러 갈 건데, 예. 신랑님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덤덤한데요. 자리에 앉아 들어오기 직전에는 엄청 떨릴 것 같아요. 대다수 신랑님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맞선 보실 때 제가 두 분이 대화를 나누기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신랑님이 이제 선택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 Đến giờ đấy luôn. 아, 갑자기 엄청 떨리는데요? 와, 씨. 고맙고. 서로 초혼인 만큼 서로가 이제 모자라고 bu족한 부분은 서로 이제 살아가면서 맞춰보도록 합시다. Nói chung là trong cuộc sống thì đôi lúc cũng có nhiều những cái thiếu sót để sống với nhau để gây dựng hạnh phúc. Thì nói chung là hai bên đều nỗ lực với nhau để mà có một cuộc sống hạnh phúc nhất. 네. 항상 나보다 우선일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신부를 위해서 살겠다. Nói chung là anh từ giờ trở đi anh sẽ sống vì em. Về mình là vì em.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Em có đồng ý lấy anh không?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Em có đồng ý lấy anh không? 손 잡으세요.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기념사진.